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 전망도 하지만 주식 초보가 아주 쉽게 이 삼성전자 차트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달라졌어요. 삼성전자는 전일 이제 미국장이 조금 내렸죠. 먼저 이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면은 전일에 이제 좀 내렸어요. 1.67% 정도 내렸다가 0.85% 정도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도 내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 출발했지만 이제 양봉을 만들었어요. 요걸 보고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 출발을 했지만 양봉을 만든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삼성전자의 패턴이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런데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은 실적에 대한 우려,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가 나와서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좀 내렸는데, 삼성전자는 봐요. 삼성전자는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내리더라도 이렇게 21선에 딱 걸쳐서 21선을 깨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외국인이 이틀 동안 팔았다. 하루 이틀 동안 팔았어요. 그죠? 이달 외국인이 팔았는데 파니까 이렇게 음봉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아서 내린다 하더라도 21선만 종가상 지켜주면은 그것은 추세가 깨진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만큼 21선을 외국인들이 아주 지금 생명선으로 생각을 하고 잘 버티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21선 안에서만 가격으로 치면은 종가상 55,000원 이상이에요. 요 위에서만 버텨주면은 또 장이라는 게, 시장이라는 게 또 코스피 지수도 보면은 요렇게 떨어지는 게 있으면은, 그죠? 여기 또 반등이 나올 때도 있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또 좀 떨어졌다가 떨어지면 또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때도 삼성전자도 같이 반등이 나오고, 지수 떨어질 때 삼성전자는 좀 덜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게 이제 외국인이에요. 여기가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요게 이제 117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개인도 조금 들었어요. 최근에 개인이 이제 한 3일째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개인이 사면은 음봉으로 좀 내려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열심히 팔고 있고, 외국인이 이틀 동안 팔다가 오늘 21선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100만 주 이상 들어와줬다. 그나마 100만 주 정도 들어와 주면서 지금 21선은 버티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얘네가 정말로 이렇게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항상 기준이 200만 주 이상이에요. 200만 주. 그래서 지난번에도 200만 주가 한번 들어왔죠. 200만 주가 들어오니까 200만 주 들어왔던 때를 보면은 이런 때예요. 요런 때 또 떨어지다가 지지할 때, 또 이렇게 갭으로 떠서 올라갈 때, 이럴 때 아주 중요한 그 차트상의 자리가 있어요. 절대 깨면은 안 되는 자리라든지,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 또는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잘 적재적소에 들어와주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말로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21선 위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요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지금 보면, 그죠?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57,000원서부터 보면은 55,000원 부근에 이렇게 해서 박스권이고,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럼 21선 위로 올라선 다음에 이 박스권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또 박스권 돌파 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떨어진다. 만약에 지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좀 내렸다가 올라온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요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은 SK하이닉스에서 있었어요. 하이닉스를 한번 잠깐 볼게요. 하이닉스 보면은 이때예요. 작년에 하이닉스가
이렇게 반도체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예요 얘기가 나오고 뚝 떨어지고 나가지고 외국인들이 이만큼 샀어요. 21선 위에서 잔뜩 사놨는데 주가가 미니까 한 번 더 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여기서 21선 넘을 때 외국인이 사니까 이렇게 쭉 하고 올랐거든요. 자, 외국인들이 샀는데 떨어진다. 근데 떨어질 때 안 팔고 외국인이 계속 산다? 그런 얘기는 반드시 오릅니다. 예, 얘네들이 외국인도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외국인도 똑같아요.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얘네들도 사실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네들도 잔뜩 사놓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손실 보고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더 사요. 얘네들은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다시 그 자리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수급은 기관이나 개인은 특히 개인이 사면 안 돼. 예, 안 올라가요. 예. 올라갔을 때 개인이 팔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판 것을 누가 사느냐? 외국인이 사주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또 더 큰 반등을 준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도 역시 21선을 잘 지지를 해주면서 일단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삼성전자 차트를 이제 볼 때 가장 쉽게 이 삼성전자 차트를 주식 초보도 쉽게 보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차트에는요. 캔들하고요. 차트에는요. 캔들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평선하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주로 봐야 될 것은 요 이평선하고 캔들이에요. 거래량이 중요하긴 하지만 요런 것은 예를 들어서 급등주라든지 또 테마주라든지 요런 쪽에서는 좀 아니면은 또 이 중소형주, 중소형주에서는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면 거래량이 터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게 폭이 커요. 거래량이 크게 터질 때와 작게 터질 때 이 편차가 거의 10배씩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나 중소형주나 이런 작은 테마에서는 작은 종목에서는 이 거래량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는 보면은 거래량이요 거의 20년 때 거의 비슷해요. 최근 거래량을 보더라도 가끔씩 한 방 뿅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있는 적이 있는데 이때는 한 1년에 한 번 아주 특이한 경우로 빼놓고서는 거의 이 거래량이 항상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최고 대형주기 때문에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 거의 일정해요. 예. 자, 그래서 거래량은 삼성전자에서는 주가의 움직임을 반영하는데 그렇게 아주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물론 평소의 거래량보다 2배 이상 많이 터졌다. 그러면은 거기가 변곡점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 진짜 한 1년에 한 번, 2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차트에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거잖아요. 주식 초보가 차트를 보는 법은 결국 이거예요. 얘가 그래서 지금 차트상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아니면 올라갈 것 같아 요거를 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횡보할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죠?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이거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이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이 도구이자 수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 복잡한 거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써서 보는 거 물론 공부를 하면은 더 좋겠지만 하나하나 차근씩 보자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볼 때도 여러분께 거래량하고 이평선하고 캔들하고 요거 갖고만 설명하잖아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다른 게 또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 분석만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좋다. 이게 바로 차트의 3요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캔들, 이평선, 거래량이 차트의 3요소고 그래서 캔들하고 이평선을 위주로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평선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은 뭘 보느냐? 5일선, 그 다음에 11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60일선, 그 다음에 120일선 요렇게만 보면은 됩니다.
다른 이평선은 볼 게 없어요. 이 정도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캔들인데 캔들에서도 보면 일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월봉이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에서 일단 딱 봐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쉽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이평선의 배열, 평선의 뭐라 그랬어요? 배열이라 그랬어요. 배열. 예. 요거를 알면 삼성전자의 추세가 보입니다. 추세를 알 수 있다. 추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평선의 배열이다라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추세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평선의 배열이다. 그 다음에 요거에 작게 볼 때는 일봉, 좀 더 길게 볼 때는 주봉, 장기적으로 볼 때는 월봉, 이렇게 해서 일봉과 주봉과 월봉에 뭐를 보면 돼요? 이평선의 배열을 보면 되는 거예요. 배열을. 요겁니다. 요거. 예. 자, 정리를 하자면 일봉에서 이평선의 5일선, 10일, 20일, 60일, 120일선의 배열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이평선, 5주 이평선, 10, 20, 60, 120주. 자, 요렇게 120주까지의 이게 주봉이니까 5주짜리고요. 10주, 20주, 60주, 120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봉은. 그래서 주봉에서의 이 5주선, 10주선 이렇게 해서 이 주봉 이평선의 배열. 그다음에 월봉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5월, 10월, 20개월, 60개월, 120개월 이렇게 가는 거예요. 5개월이니까요. 이거는 5개월 봉. 예. 그다음에 10개월 봉, 20개월 봉. 그래서 이거는 완전 장기로 가는 거죠. 월봉을 볼 때는. 그래서 월봉에서의 이평선 배열을 본다 이겁니다. 아주 쉬워요. 이제 차트를 보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여기서 삼성전자에서 저도 이제 여기 보면 50, 20, 60, 120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는 일봉에서는요. 이렇게 가장 캔들과 주가와 밀접하게 붙어서 움직이는 게 5일선입니다. 5일선. 5일선은 일주일을 나타내죠. 요게 이제 요 빨간색 선으로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은 10일선, 노란색 선이 20일선, 초록색 선이 요게 60일선, 그 다음에 요 회색 선이 120일선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자를 놓고선 쭉 봤을 때 이거를 보면은 뭘 보입니까? 주가가 지금 2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뭐라 그래요? 바로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 121선부터 121선, 60일선, 20일선, 10일선, 5일선 이렇게 있는 건 역배열인데 요 5일선과 10일선은 단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캔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그죠? 이렇게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단기 이평선은 5일선은 주가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올라갔다가 또 같이 떨어졌다가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비슷한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여요. 그리고 10일선은 이것보다는 조금 덜 완만한 곡선을 그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20일선은 아예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20일선은 아예 이제 쭉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60일선은 더 위에서 내려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언제 올라갈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역배열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언제 올라갈까? 그거를 이제부터 아는 방법을 보자 이거예요. 보시면 주가는요 항상 정배열이 돼야지만 큰 시세가 나요. 하지만 정배열이 되기 전에는 역배열인 상태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정배열로 전환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놨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121선보다 60일선이 크고 또 60일선보다 20일선 또 20일선보다 10일선 또 5일선 이런 식으로 이 장기 평선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121선 그 다음에 60일선이 그 위에 있고 20일선은 또 그 위에 있고 10일선 5일선은 더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바로 정배열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정배열.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이 돼 있는 상태로 바뀌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역배열이 있었죠. 역배열. 거꾸로 지금같이 떨어지는 거.
그러면 이 떨어지던 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지 정배열로 바뀌느냐? 그 정배열로 바뀌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골든 크로스입니다. 골든 크로스. 즉 여기서는 21선과 61선이 교차가 됐을 때 떨어지는 61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반등이 나서 올라가려는 21선이 있어요. 21선이 61선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이 뚫고 올라가는 것을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아무 때나 이게 나온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심리적인 바닥권에서 몇 번의 이 돌파를 시도를 한 끝에 돌파를 해야지만 그 신뢰감은 더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22년 그죠? 2022년 들어서 요 이제 여기다가 요 초록색 선하고 21선은 좀 진하게 제가 만들게요. 자, 초록색 선 진하게 딱 그리고요. 그 다음에 21선도 이렇게 좀 진하게 그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단기 이평선보다도 장기 이평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까지 다 진하게 해서 이렇게 딱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1선이 요 초록색 선을 61선이에요. 요게 61선. 21선이 요게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와요. 이렇게 깨졌죠.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이걸 넘지를 못해요. 봐요. 이게 넘을래다가 말고 떨어지다가 또 이거 봐요. 이때도 넘을래다 말고 또 떨어지죠. 이렇게 몇 번에 벌써 한 번 이때 깨지고 나서 한 번, 두 번의 이 골든 크로스를 시도를 했어요. 그때는 주가는 캔들은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올라왔어요. 요 올라왔을 때에 이제 누가 올렸느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느냐, 이제 이런 걸 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계속 하락을 하는 것 같지만 21선 위로 주가가 올랐으면서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캔들이 먼저 61선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21선은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거를 한번 과거 차트를 보면서 삼성전자의 옛날 차트를 한번 볼게요. 봐봐요. 자, 2017년도에서 18년도에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봐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때서부터 이때까지가 삼성전자가 쫙 하고 올랐죠. 그죠?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1년 동안 또 쫙 하고 이렇게 올랐죠. 그죠? 이때요. 이때. 그죠?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항상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오르고 나서 한 1년 내지 2년 동안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네. 자, 봅시다. 요 똑같이 떨어졌을 때 자, 요거를 딱 봐봐요. 삼성전자가 쭉 하고 올랐다가 2017년도부터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8년도 내내 떨어집니다. 그죠? 자, 이거 봐봐요. 자, 지금 차트처럼 요 121선, 61선, 21선이 계속 떨어졌죠. 그죠? 계속 떨어지다가 골든 크로스를 여기서 몇 번 낼래다가 떨어지고 또 낼래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죠? 떨어지다가 언젠가 어디선가 21선이 나타나면은 61선을 골든 크로스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봐요. 그죠? 요렇게 딱 나오는데 요때 주가가 어때요? 주가가 딱 이렇게 뚫고 올라가죠. 예. 이런 현상이 한 번은 나와줘야 돼요. 이게 한 번은 나와주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한 번은 나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저점까지 안 떨어지고 요 중심선 위에서 이렇게 버텨줍니다. 이렇게 버텨주는 현상이 한 1년 동안은 지속돼야 비로소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러한 현상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이런 현상이 바로 역배열인 이평선을 정배열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업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 손으로 뚝딱거리고 만들던 뭐 발로 만들던 어쨌든 이평선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업이 뭐예요? 주가가 박스권을 그리듯이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그리고 전대 전저점을 안 깨고 요런 현상이 줘야지만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만 알면 돼요.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먼저 61선과 121선을 뚫고 올라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만 알면은
요 현상만 나오면은 추세가 전환됐구나. 이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뭐 바로 계속해서 랠리는 안 나올지언정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서 이제 좀 기다리면은 올라갈 때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요 뭐예요? 주가가 올라선 다음에 제가 만든 이 지표가 하나 있어요. 요게 바로 요 중심선이라는 건데 요 중심선에 대해서는 홍수에듀에도 제가 자세하게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홍수에듀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홍수에듀 들어가서 찾아보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요 위에 전화번호 있죠. 요 번호요. 요 번호로 문자에다가 중심선 달라고 주식 초보인데 공부하고 있으니까 중심선 달라고 중심선 요렇게 달라고 중심선이라고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요것도 보내드려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평선하고 추세 전환할 때 요 딱 중심선 요거 하나만 봐요. 왜냐 요거만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한 15년째 써먹고 있는데 삼성전자 할 때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자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중심선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져. 중심선을 깨면은 또 하락 추세야. 그러다 내가 중심선을 돌파를 하잖아요. 멋지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심선 지지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럼 날아가더라. 요렇게 주가가 날아가더라. 요거예요. 이런 날이 앞으로 올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저랑 같이 홍주식에서 제가 계속 차트도 설명드리고 삼성전자 이슈도 설명드리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제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 그리고 이걸 알면요. 삼성전자를 알면서 다른 주식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주식도. 그래서 다른 주식을 제가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니까 다른 주식으로 돈을 벌 때 꼭 주식은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서 급등주건, 우량주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물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다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앞으로 올라갈 주식을 찾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주식과 함께 하시면서 제가 이런 설명을 갖다가 앞으로도 계속 드리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또 올라가서 삼성전자 외에도 또 멋지게 바닥권에서 또 주식이 또 올라갈 수 있어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고 또 그런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거예요. 주봉을 봐요. 주봉을 보면은 지금 주봉이 인제 데드크로스가 해서 나왔어요. 인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거 올리려면요. 올렸다 내렸다 이걸 반복을 한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처럼. 이거 봐요. 올랐죠? 이때처럼. 올랐죠? 오르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이게 역배열이 됐을 때도 정배열로 돌리기 위해서 거의 1년 가까이를 횡보를 하면서 주가를 갖다가 올렸다. 이때는 또 그전에도 보면은 항상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나서요. 주봉으로 오르고 나서 이 박스권을요. 이 정배열로 떨어진 다음에 역배열로 떨어진 다음에 정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거의 상당 기간을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배열이 되면서 다시 올라갔다. 주봉이니만큼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에서의 이평선도 같이 봐줘야 진정한 추세 전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봉에서 보면은 월봉에서 전체적인 한 20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은 아직까지 정배열이에요. 한 번도 역배열로 되지 않고 정배열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추세가 아직은 죽은 게 아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4만전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4만전자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보면은 얘가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졌을 때 이게 월봉인데요. 월봉에 60월봉이 초록색 선이고요. 요 마지막에 120월봉이 요 까만색 선이에요. 똑같아요. 5, 10, 20, 60, 120 똑같이 가는데 120월선이죠. 120월 이평선.
정확한 명칭은 120월 이평선이에요. 120월 이평선이 4만 원대에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4만전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만 한 4천 원, 한 4만 4천 원권에 요 까만색 선이 있어요. 120월봉이.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하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지? 비판론자? 뭐 이런 사람들은 삼성전자 여기까지 떨어질 거야. 4만 4천 원,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내려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꼭 여기를 찍어야지만 올라간다는 법은 없어요. 항상 보면은 60일선을 살짝 깼다가 올라갈 때도 있고요. 20일선을 이렇게 살짝 깼다가 60일선까지 안 오고 올라갈 때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60일선을 살짝 60일선이 아니죠. 60월선이죠. 60월선. 자꾸 이제 이름이 입에 배서 그런데 60월선을 깼다가 이렇게 살짝 돌린 다음에 여기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맥락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추세는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등시켜서 올라가려 그러면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주식 초보들이 꼭 봐야 되는, 삼성전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봐야 되는 부분을 자, 이렇게 삼성전자 요 차트 보는 법을 이 캔들, 이평선, 그 다음에 일봉, 주봉, 월봉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